특별히 피부에 뭘 하는 것도 아닌데 피부 좋은 사람들 있죠. 제 친구 중에도 있는데 항상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한동안 저도 피부 좋아지려고 이것저것 다양한 방법 진짜 많이 시도해봤거든요. 그 결과 지금은 20대 때보다도 30대인 지금 피부가 훨씬 좋아졌어요. 제 피부는 원래 환절기만 되면 엄청 각질이 일어났고요. 환절기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속당김과 속건조가 굉장히 심했어요. 게다가 얼굴빛도 칙칙하고 항상 안색이 안 좋아 보였는데 이 스킨케어 습관을 바꾸고 나서는 확실히 피부결이 달라졌어요. 특별할 거 없지만 이런 기본만 잘 챙겨줘도 피부결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 방법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클렌징입니다. 저같이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은 클렌징 오일을 보통 추천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저도 클렌징 크림이라든지 클렌징 오일, 다양한 클렌징 방법을 사용해봤지만 저는 클렌징 오일이 괜찮더라고요. 대신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실 때는 유화 과정이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유화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클렌징 오일을 먼저 얼굴에 도포한 다음에 물을 살짝 섞으시면은 하얗게 변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유화 과정입니다. 오일과 물이 섞여서 유화가 되는데요. 그러면 에멀전이 형성이 되고요. 이것이 세정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이크업 잔여물과 노폐물이 말끔하게 제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유화는 오래 하면 할수록 좋을까요? 예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로 충분하게 유화하신 다음에 바로 세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유화를 너무 오래 할 경우 피부의 건조함이 더 심해지므로 30초에서 1분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질 제거인데요. 저도 한때 각질 제거에 굉장히 집착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런 각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질을 단순히 제거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피부는 약 28일 주기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이 주기를 무시하고 자꾸 스크럽에 집착하시면 피부를 되려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각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지성일 경우 주에 2, 3일 정도 해주시고요. 복합성일 경우에는 주에 한 번, 그리고 저 같은 건성이나 민감성은 2주에 한 번씩 권장드립니다. 자, 각질 제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피부 보습을 시켜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킨케어 첫 번째 바로 들어갑니다. 자, 클렌징 끝냈고요.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토너와 미스트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토너 같은 경우에는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피부에 남아있는 잔여물 제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너는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해주시면 되고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분 공급이 필요할 때 수시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 토너 사용하실 때 요즘에 닥토라고 해서 닦아내는 토너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토너 패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피부에 계속된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토너 패드도 무조건 매일 사용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토너 패드가 없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되게 옛날인데 그때도 저는 이제 화장솜을 따로 사서 토너를 충분히 적신 다음에 피부에 얹어두기도 하고 조금씩 닦아내면서 잔여물 제거도 했었는데요. 토너 패드 매일 쓰면 오히려 피부가 민감해지고 저 같은 경우에 홍조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피부 타입별 가이드를 드리자면 지성 같은 경우에는 이 볼록볼록 튀어나온 이 엠보면으로 피부에 있는 피지를 약간 제거하신 다음에 가볍게 토너를 흡수시켜 주시면 되고요. 건성 같은 경우에는 밀착력이 좋은 대형 패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도 많거든요. 그런 제품을 통해서 피부에 올려준 다음에 보습을 챙겨주는 역할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감성 같은 경우에는 패드가 되게 다양한데 또 매끄러운 면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패드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 성분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얼굴에 좀 두시고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쓰는 것보다도 주에 2, 3일 정도로 써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하기 조금 귀찮다 하거나 좀 화장을 오늘 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날이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좀 보습을 해주고 싶은데 오늘 좀 관리 좀 해야겠는데 할 땐 마스크팩을 이용을 하는데요.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용해 주시는 걸 권장하잖아요. 이 마스크팩들의 설명란에 보면 다 적혀 있는데요.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근데 이걸 왜 안 해야 될까 하는 이유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유를 알고 있으면 이 시간을 꼭 지키게 되더라고요. 마스크팩을 너무 오래 붙이시면 피부 속 수분을 다시 빼앗아가는 이런 역삼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마스크팩을 방치해 두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토너 끝났고요.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로션, 크림 이런 순서대로 보통 스킨케어를 하는데요. 에센스, 세럼, 앰플 너무 어렵죠? 다 거두절미하고 성분을 내가 좀 원하는 성분을 사용하시거나 혹은 제형이 묽은 것부터 찐득한 순서로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에 많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도 화장품의 가지수를 줄이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여기서 꿀팁! 지금 가지고 계신 화장품들을 쭉 다 꺼내보세요. 꺼내셔서 이제 제형을 먼저 나눠볼게요. 먼저 토너, 제일 묽은 거겠죠. 그 다음에 에센스, 세럼, 앰플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보시고 그 다음에 로션류, 그 다음에 크림 이렇게 한번 분류해보세요. 이것 중에 성분을 먼저 보고 같은 성분이 메인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걔네들은 좀 묶어볼게요. 묶어서 중복되지 않고요. 내가 오늘은 진정이 필요할 때는 진정에 관련된 성분, 좀 더 색소 침착에 신경 써야겠다 하면 그거에 관련된 성분, 이렇게 성분 조금 분류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선블럭은 자외선 차단 방식에 따라 크게 나뉘는데요. 유기자차, 무기자차가 있습니다.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여행 갔을 때 그냥 아무 선블럭 하나 집었더니 계속 얼굴에 발라도 이게 흡수가 되지 않고 점점 더 하얘진다. 언제 흡수가 되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는 이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무기자차는 얼굴에 바르면 바로 빛을 반사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백탁 현상이 있습니다. 대신에 피부의 자극은 적죠.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빛을 피부에 흡수시킨 다음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백탁 현상은 없고 산뜻한 느낌을 낼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피부 강을 좀 내고 싶을 때는 선크림을 통해서 강을 내기도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전 20분, 30분 전에 바르라고 하잖아요.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바르는 순간 이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므로 바르고 나서 바로 외출하셔도 되고요.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흡수시킨 다음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이므로 20분, 30분 전에 바르시고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블럭 밖에 적혀있는 SPF, PA라고 적혀있는 것들 있죠. SPF는 Sun Protection Factor고요.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입니다. 그래서 SPF는 UVB를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 지수이고요. PA는 UVA를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 지수입니다. SPF 1은 약 15분간 UVB를 차단하는 지수인데요. 자외선 차단력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숫자에 따라 지속시간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A는 플러스로 나타내는데 이 플러스 개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자외선 차단을 볼 수 있습니다. UVA에 한해서요. 자, 그래서 자외선 차단 권장 지수입니다.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덧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비싼 화장품이나 많은 화장품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여러 번 본인의 피부에 시도해보고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스킨케어 순서는 제형이 묽을수록 수분 함량이 많고 꾸덕할수록 유분 함량이 많습니다. 피부에 먼저 수분을 공급해준 다음에 그 위에 코팅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부에 먼저 보습, 수분 공급을 해주신 다음에 유분이 있는 크림들로 그 수분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체는 60% 이상이 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내적으로도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데요.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실 경우에는 소변으로 더 배출된다고 하니 틈틈이 물을 마셔서 수분 공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가 20대 때보다 30대인 지금 더 피부가 좋아진 스킨케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올게요. 안녕.